팩트체크에 대한 질문들이 많으셨어요. PT는 엄청난 돈을 들여서 학습을 많이 시켰거든요. 그래서 MIT 하버드를 졸업한 급의 천재이고, 전공이 한두 개가 아니라 역사, 음식 요리하는 방법까지 레시피, 문화, 소설 이야기,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작품이 뭐뭐가 있냐. 이런 전공이 한 5, 60개쯤 되는 이제 초천재를 만들어 놨는데 인터넷은 약합니다. 오픈 AI는 인터넷을 개발하는 회사가 아니고 인터넷 기능이 없어요. 오픈 AI가 돈을 써서 이 챗 GPT를 만드는 동안 그 뒤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돈의 대부분을 냈거든요. 투자자로서. 그 대가로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렇게 잘 만들어진 GPT-4라는 모델을 가져가서 자기네 엣지 브라우저에 갖다 붙여서 코파일럿이라는 이름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체적으로 만든 생성형 AI가 없어요. 서비스 브랜드 이름은 코파일럿이지만 그 안에서 돌아가고 있는 LLM 모델은 GPT-4 모델입니다. 반대로 오픈 AI는 마이크로소프트에게 GPT-4를 빌려주면서 형님, 저도 하나만 주세요 하고 인터넷 검색 엔진 빙을 얻어왔습니다. 인터넷 마이크로소프트의 빙 검색 기술을 얻어와서 이 GPT-4, GPT-4 옴니라는 요 두 모델 안에 서브로 넣어놨어요. 그래서 GPT-4 옴니를 데리고 일반적인 질문을 하면 말이죠. 너 데이터 학습 어디까지 했니?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아무 말도 없다가 갑자기 대답하잖아요. 그냥 글만 쓰잖아요. 이거는 자기가 사전학습으로 알고 있는 지식으로 대답을 한 거고요. 여기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 자기가 사전학습된 걸로 대답을 할 거면 24년 9월의 정보로 대답을 해야 됩니다. 지금 24년도의 정보는 모르기 때문이죠. 학습은 이때 끝났으니까. 그럼 GPT가 판단하건대, 지금 대통령이 누구냐고 물어봤으면 이거는 내가 알고 있는 걸로 대답하면은 옛날 소식이고 인터넷 검색을 해서 물어봐야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인터넷 검색을 합니다. 웹 찾아보는 중이라고 이렇게 뜨는데요. 웹 검색 중. 이 검색을 하고 있는 건 오픈 AI의 기술이 아니고 마이크로소프트의 빙 검색 기술이 이렇게 4개 사이트를 검색해서 GPT에게 갖다 줍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빙이 먼저 일을 했고 GPT는 이 4개 사이트의 정보와 자기가 사전학습돼서 알고 있는 거 섞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지금 윤석열입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형성을 해냅니다. 그래서 팩트 체크를 해야 된다면 이렇게 인터넷을 검색해서 대답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인터넷 검색에서 대답을 할 거니까 출처도 표시되고 들어가 보시면 팩트 체크를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생깁니다. 하지만 이게 항상 좋은 건 아닙니다. 왜냐? 엄청난 이 배경 지식을 학습을 시켜놓은 말하자면 어떤 전문가를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근데 인터넷을 검색해서 대답을 하면은 전문가의 의견이 다 사라지고요. 그냥 단순히 몇몇 사이트를 찾아서 잘 정리해주는 일종의 검색 엔진처럼 작동을 하게 되거든요. 편리한 검색 엔진이죠. 그래서 사업 계획서를 쓸 때 마케팅하는 프로세스, 이메일을 잘 작성해달라 이런 것들이 오히려 퀄리티가 더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장단점을 이해를 하시고 전문적인 지식을 얻어내고 전문가와 대화를 하고 싶다. 그러면 GPT를 선택해서 일반 대화를 하시고 뭔가 인터넷에 있는 자료를 찾아서 정리를 시키겠다라고 하면 자료를 검색해서 답변을 해라 라고 시키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인터넷 검색 기술이 GPT-4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쓰시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 마이크로소프트의 빙 인터넷 검색 기술과 챗 GPT라는 이 생성형 AI 기술이 연결이 매끄럽지 않아서요. 좀 복잡한 사업계획서 작성 이런 거를 시키면 잘 못해요. 자동차, 분체, 도료, 시장을 세그멘테이션하고 각 시장의 규모를 분석해줘. 이런 질문을 보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데이터 분석하는 모듈을 불러왔는데 얘가 기능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일을 시킬 때마다 자기가 판단해서 기능을 불러오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이 모델은 전혀 자료를 찾는 게 아니라 이 숫자는 전부 다 가짜로 임의로 만들어낸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인터넷을 검색해서 이렇게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아까 GPT가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데이터 분석하는 모델을 불러왔는데 그게 부적절하기 때문에 제가 아예 인터넷 검색을 해서 대답하라고 수단을 제시를 했고요. 이렇게 몇 개를 검색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해줍니다. GPT의 기본은 물어본 언어로 답변을 하게 세팅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가끔 우리가 어려운 질문을 시키면 한글로 물어봤는데도 이렇게 영어로 답변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영어에 훨씬 자신이 있기 때문이고요. 이런 답변이 나오면 GPT 많이 쓰시는 분들은 보통 나의 질문이 좋았다. 내가 적절하고 구체적이고 어려운 거 물어보니까 얘가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잘하는 영어까지 동원하면서 이렇게 답변을 해주는구나 이런 거고요. 편안하게 한글로라고 한마디 하시면 이렇게 바꿔줍니다.
검색을 해서 답변을 해주는 GPT의 이 포옴니 기능을 우리가 보고 있고요. 아쉬운 점은 많지가 않습니다, 자료가. 저희 욕심에는 한 3, 40개 사이트를 많이 찾아서 그 내용을 싹 다 정리해서 일목요연하게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려면 생성형 AI가 많이 바쁘거든요. 그 수많은 사이트의 내용을 다 털어가지고 정리하려면. 그래서 아쉽지만 GPT는 그렇게 많은 사이트를 뒤지진 않고요. 많을 때 한 7개 정도, 적으면 한 두세 개 사이트 내용만 정리를 이렇게 해줍니다. 보시면 이 그랜드 뷰 리서치라는 이 자료가 좀 많이 인용이 됐죠. 포춘 비즈니스 인사이트가 이렇게 또 2번 인용이 됐고요. 다 똑같잖아요, 출처가. 결국 지금 딱 2개 사이트에 나온 내용만 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해준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생성형 AI의 도움을 별로 못 받고 결국 이 2사이트 들어가 본 거랑 큰 차이가 안 생기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럼 검색과 생성형 AI의 이런 정리 요약 능력이 좀 더 잘 합쳐져 있는 사이트는 어디냐? 그게 제미니입니다. 구글의 제미나이. 이렇게 로그인이 되고요.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셔야 됩니다. 제미나이 무료 버전이고요. 이것도 돈을 내면 유료 버전은 검색을 좀 더 넓게 하고 정리할 때 생성형 AI 능력도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됩니다. 똑같이 아까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동차 분체 도료 시장을 세그멘테이션하고 각 시장의 규모를 분석해줘. 이런 식으로 23년, 24년, 32년 CAGR 10.4%, 그 다음에 종류별로는 이렇게 비율이 있고 용도별 비율, 지역별 비율, 시장 성장 동의는 이렇다. 이렇게 분석을 해줬는데 잘렸잖아요. 자동차 생하고 뭔가 말하다 말고 잘렸는데요. 이건 왜 그러냐면 GPT도 그렇고 제미나이도 그렇고 모든 생성형 AI는 한 번에 답변을 해줄 수 있는 길이에 제한이 있어요. 서버에서 막아놨거든요. 이게 너무 긴 거를 한 번에 생성하면 자기네 서버가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딱 끊어놨고요. 그 자기가 쓸 수 있는 길이를 다 쓰면 이런 식으로 잘립니다. 이럴 때는 여기다가 계속이라고 해주시면은 한마디에 할 수 있는 양은 끝났지만 다음 한마디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어서 써줍니다. 지금 시장 성장 동인을 쓰다 말고 끊겼었잖아요. 시장 성장 동인부터 다시 이어서 이렇게 써주고요. 주요 기업도 나오고 시장 전망, 시장 기회, 시장 과제, 결론 이렇게 2턴, 2마디를 이용해서 이만큼 작성을 해줬습니다. 여기서도 간단한 사례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한 줄로 물어봤잖아요. 자동차 분체 도료 시장을 세그멘테이션하고 각 시장의 규모를 분석해줘. 그러면 뭘 기준으로 세그멘테이션 하라는 건지 뭐 산업별로 할 수도 있고요. 도료의 소재별로 뭐 폴리우레탄 계열, 뭐 폴리에스테르 계열, 뭐 무슨 계열 이런 식으로도 할 수도 있고요. 국내, 해외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경기도 시장, 뭐 경상도 시장, 전라도 시장 이렇게 지역별로 할 수도 있고 가능성이 많은데 제가 아무 말도 안 했죠. 이러면 역시나 랜덤하게 이 인공지능이 알아서 일을 처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 회사가 통상적으로 하는 분석 기법과는 또 많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인공지능은 굉장히 다양한 글을 쓸 수 있고 일반적이고 쉽게도 쓸 수 있고 굉장히 구체적이고 자세하게도 쓸 수 있습니다. 그건 어디에 달렸냐? 우리에게 달렸거든요. 내가 어떻게 지시하느냐에 달렸거든요. 그래서 AI에게 일을 시키면서 활용하실 때는 항상 일단 편하게 시키시면 되고요. 부담 없이 시키면 되지만 답변을 받으면 이 글이 내가 복사해서 회사 보고서에 갖다 쓸 수 있다 없다를 판단하기 전에 내가 시킨 거에 부합되는 내용이 맞는지 내 말이, 나의 지시가 이 인공지능에게 잘 전달됐는지, 내가 의도한 거 말고 얘가 엉뚱한 글을 쓴 건 아닌지, 그쪽에 관심을 가지고 판단을 해주시고요. 만약에 빗나갔다면, 이거 뭐야, 이거 내가 필요한 글이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본인이 쓰신 이 질문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뭘 안 가르쳐 줬길래, 이 똑똑한 애가 나한테 별 도움이 안 되는 말을 했을까? 이렇게 똑똑한 애가. 내가 뭔가 제대로 안 알려줬나 보다. 이런 거죠. 아무리 그 초천재 직원이라고 해도 내가 데려다 놓고 그냥 알아서 신사업 하나, 아이템 하나 뽑아봐. 그러면은 이게 너무 랜덤한 아이디어가 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지난번에 교육을 하면서 코오롱 인더스트리라는 회사에 대해서 3개년 사업 전략 보고서를 작성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면서 보고서에 이런 내용이 담기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렇게 맥락으로 쓴 겁니다. 산업계의 시장 트렌드 분석도 네가 하고 거기서 주요 고객이 등장하면 그 고객의 기술 트렌드, 제품 트렌드 이런 것도 분석하고 경쟁사 분석도 하고 이런 트렌드 분석, 경쟁사 분석 이런 거 다 종합해서 우리 회사의 사업 전략을 도출하고
그 전략에 따른 기대 효과도 네가 설명하고 그거를 실행할 수 있는 계획도 작성하고 그중에서 첫 해인 2025년에 대해서는 실행 계획을 특히나 더욱 자세하게 작성을 해라.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지시를 한 거죠. 어떤 내용이 담겨야 하는지를. 그랬더니 보고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서론, 이런 보고서입니다. 산업 및 주요 고객 트렌드는 이렇습니다. 산업 트렌드, 지속 가능성 디지털화 글로벌 경쟁 심하고요. 주요 고객 트렌드 이렇게 3개 있고요. 경쟁사는 이렇게 5개가 있고요. 경쟁사의 수완을 보면 A사, B사, C사, D사, E사가 이렇게 수완이 있고요. 사업 전략은 방향은 이렇고 전략은 이겁니다 하다가 멈추길래 제가 계속 했더니 사업 전략은 주요 전략은 이렇게 3개이고 기대 효과는 이렇게 3가지입니다. 3개년 실행계획, 2025년의 실행계획은 요 3개의 아이템에 대해서 각각 이렇게 실행계획이고 26년은 좀 더 간단하죠. 그냥 3줄로 27년의 실행계획. 결론 또 끊겨가지고 2턴을 썼는데도 말이 안 끝나서 계속 했더니 결론은 이렇게 잘 될 겁니다. 그래서 부록하고 참고자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구글 제미나이는 많은 걸 검색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 있는 애인데 제가 지금 대충 물어봤기 때문에 이렇게 피상적으로 물어봤기 때문에 답변 또한 좀 피상적이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자세하게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구글 제미나이도 아쉬움이 있는데요. 바로 이 출처가 이렇게 3개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했고 여기에 숫자가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경쟁사에 대한 수합 분석도 있고 이렇게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불구하고 출처가 3개밖에 없다는 건 아쉬움이고요. 그래도 들어가 보면 다 살아있어요. 링크가 살아있고 제대로 된 링크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팩트 체크를 할 수 있는 수단을 우리에게 같이 제공을 해준다라는 면에서 GPT보다는 훨씬 도움이 되죠. 챗 GPT도 링크 줬지만 지금 이거는 이제 들어가 볼게요. 이거는 맞네요. 살아있네요. 포춘 비즈니스 인사이트. 이거 2개 다 맞았네요. 제가 정말 자주 쓰는데요. GPT가 출처 알려주잖아요. 들어갔을 때 얘가 말한 그 사이트 아닌 경우 많습니다. 엉뚱한 사이트 알려주는 경우 많아요. 이게 생성을 워낙 잘하는 애다 보니까 이거저거 정리하고 생성하다 보면 지도 헷갈려가지고 틀린 얘기하는 경우 많거든요. 분체 도료라 그래놓고 링크 들어가 보면 뭐 한국축산과학원 이런 홈페이지 연결되는 경우 있거든요. 검색이 좀 약하고 검색과 생성형 AI의 연결이 좀 약해서 챗GPT가 아직은 가지고 있는 단점이고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 이런 단점도 굉장히 빠르게 보완을 해 나가겠죠. 이 오픈 AI라는 회사가. 지금으로서는 이렇게 검색한 내용을 잘 정리하겠다라고 할 때는 제미니가 더 강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쓰느냐? 내가 보고서의 목차를 어떻게 할 건지, 주로 어떤 내용을 담을 건지, 시장 분석을 할 거면 시장 분석을 하는 로직을 뭘로 할 건지, 이런 의견은 GPT에게 받습니다. 시장 분석 전문가로서, 사업기획 전문가로서, 또는 기술 트렌드 전문가로서 GPT가 그런 의견을 굉장히 잘 주거든요. 그런 로직을 GPT랑 다 만든 다음에 그 로직을 채울 수 있는 숫자를 여기 제미나이에 와서 검색을 시켜서 이 출처를 찾아내는 거죠. 이거 구글링 해가지고 이만한 숫자의 출처를 찾아내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구글에서 백데이터 통계 찾는 게 진짜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제미나이에 오면 구글링하는 시간을 훨씬 아껴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조금 더 욕심을 내서 이 제미나이보다도 검색과 요약 정리를 조금 더 잘하는 툴을 하나만 더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그게 바로 Perplexity AI라는 사이트입니다. 접속을 해보시겠습니다. 여기도 간단하게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하기 같은 거 해서 로그인을 하셔야 하고요. 새로운 질문을 만드는 게 아니라 아까 했던 질문을 쓰겠습니다. 자동차 분체 도료 시장을 세그멘테이션하고 각 시장의 규모를 분석해줘. 여기 퍼플렉시티 AI에서 똑같은 질문을 이렇게 해봅니다. 이렇게 출처를 위에 먼저 표시를 해주고 있고요. 총 5개의 출처를 검색을 해서 참고를 했고 그걸로 이렇게 수지 유형별, 코팅 유형별, 지역별 이렇게 나눠주고 있고 24년에 259억 달러, 32년에 572억 달러, 연평균 CAGR 10.4%. 그 링크 1번 붙여준 거 찾아가 보니까 아까 GPT가 찾아준 거랑 같은 사이트네요. 포춘 비즈니스 인사이트. 요 사이트를 참고해서 문서를 이렇게 작성을 해줬습니다. 이 퍼플렉시티 AI라는 회사는 여기도 미국에 있는 빅테크들한테 수천억 투자 받아서 AI를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 회사인데요. GPT처럼
사전학습을 많이 시켜서 똑똑한 애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인터넷 검색 잘하고 검색된 결과를 요약 정리 잘해주는 이쪽 분야에 특화해가지고 열심히 업그레이드를 해나가고 있는 사이트이고요. 인터넷 검색해서 정리하는 건 잘해주기로 유명하고 현재로서는 구글 제미나이보다 일을 더 잘해준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점점 사용자 풀을 확대해 나가고 있고요. 아까 질문과 마찬가지로 역시나 생성형 AI는 결국 사람 말을 알아듣는 게 특징이기 때문에 이거 그대로 복사해서요. 제미나이에서 물어봤던 거 그대로 복사해서 퍼플렉시티에 가서 또 물어보는 거죠. 또 퍼플렉시티의 특징 중에 하나는 보시면 1번 문서의 출처가 여기저기 여러 군데 흩어져 있거든요. 하나의 문서에 들어있는 내용을 다 이렇게 토막토막 찢어가지고 자기가 생각하는 이 전체 요약 문서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이렇게 재배치를 열심히 합니다. 챗GPT는 약간 사이트 단위로 요 사이트에서 한 얘기는 여기 다 넣고 두 번째 사이트에서 한 얘기는 여기 단락에 다 집어넣고 이런 덩어리 단위 요약을 많이 하거든요. 검색과의 연결이 매끄럽지 않아서 퍼플렉시티는 자기가 검색한 내용들을 토막토막 내서 다 파악한 다음에 이렇게 재배열을 하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주는 특징이 있고요. 한 줄 단위로 출처를 다 표시해주고 있기 때문에 요 말에 대해서 백데이터 확인을 하고 싶다, 팩트 체크를 하고 싶다. 그러면 요 1번 문서를 들어가서 팩트 체크를 하면 된다라는 식의 연결이 되어 있어서 편한 거죠. 요 퍼플렉시티에서도 똑같은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보셨듯이 GPT 쓰면서 대화를 막 하다가요. 요 부분에 대한 시장 분석을 물어봐야겠다 라고 하면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요거 숫자 뽑아달라고 말해야겠다라고 만들면 똑같은 거 복사해서 GPT도 물어보고 제미나이 열어서 또 물어보고 퍼플렉시티도 물어보고 이렇게 동시에 다 걸어 놓습니다. 그 셋 중에 제일 나한테 도움되는 대답을 해준 애를 데리고 후속 질문도 하고 숫자를 더 마저 채워서 팩트 체크를 해가는 식으로 동시에 활용하면서 업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치를 찾아서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은 똑같은 질문을 하나를 만드셔서 복사하셔서 GPT에게도 물어보고 제미나이에게도 물어보고 퍼플렉시티에게도 물어보고 하시면서 답변이 주는 느낌의 차이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 생성형 AI 툴의 특징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긴 했지만 이게 생성형 AI라서 사실 물어볼 때마다 대답이 다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검색이 필요하면 반드시 퍼플렉시티에서 하느냐 뭐 그렇진 않고요. 일반적으로 평소에 항상 GPT를 써서 일을 하긴 하는데 검색이 필요하다 싶으면 이제 다 꺼내놓고 셋 다한테 일을 시켜서 어, 그 뭐라 그러죠? 이제 일 잘하는 소가 최고죠. 소의 색깔은 별로 안 중요하고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퍼플렉시티나 제미나이는 무료 기능만 사용을 하더라도 꽤나 괜찮게 검색을 해주는 것 같고요. 구글링만 하던 시절에 비해서는 일하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